일단 보통 우리가 이제 한 장짜리 이력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장짜리 이력서를 작성하시고 나신 다음에 이걸 이제 이력서를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력서를 그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장짜리 이력서를 작성하심에 있어서 그 종이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이제 구글 이력서라고 해서 뭐 트위터나 뭐 이런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보통 우리가 2차 면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보통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SNS에 대한 그런 뭐 내용에서도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약간 이상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내리시는 것이 좋고, 만약에 내가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하면은 은근슬쩍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런 그 트위터나 이런 쪽에 마케팅과 관련된 뭐 사진이나 내용들 또 혹은 내가 활동했던 것들을 올려놓으시고 그거에 뭔가 내가 관심이 있다. 이런 형태를 갖춰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뭐 술 마시고 막 이상한 괴기스러운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주 안 됩니다. 거의 보통들은 요즘 이제 그 채용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1차까지는 아니지만 2차 가면은 보통 그 SNS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분들이 영문 이력서를 작성해 갖고 오면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0개 중에 한 8개는 읽혀지지 않거나 읽었을 때 전혀 인터뷰로 연결되지 않을 만한 이력서들이 한 80%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거 대부분 미국에서 유학을 한 친구들, 뭐 MBA나 로스쿨 한 친구들도 꽤 많은 그런 이력서들을 받아봅니다. 그게 왠가 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 이력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또 어떤 영어식 표현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제 포맷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뭐 저희도 샘플 레주메를 드리고 그거에 맞춰갖고 써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상을 쓸 때 한국 분들은 굉장히 브로드하겠습니다. 굉장히 두리뭉실하겠어요. 두리뭉실하게.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두리뭉실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걸 좋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쓸 때 처음에 동사로 시작했으면 모든 내용들이 각각 동사로 시작을 해야 되고, 명사로 시작했으면 명사 형태로 끝나야 되고, 그 단어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담당자가 읽어봤을 때 이런 단어 반갑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한 단어들이겠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뭐 마케팅 분야에서 이런 일을 두리뭉실하게 했다, 이거는 거의 읽혀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이력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력서를 몇 번 고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으로 한 100번은 고치라고 합니다. 100번은 고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 아이들도, 미국 학생들도 이력서를 고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어 리뷰 받고 또 리뷰 받고 해가지고 나만의 이력서를 만드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한국 이력서랑은 좀 달라요. 한국 이력서는 그냥 학력 쓰고 쭉 이렇게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이력서는 이게 나의 하나의 어떤 얼굴이고 사진이 안 붙고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수정을 하고 전문가의 손을 좀 거치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영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나의 약점들을 굳이 거기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GPA가 1점대예요. 굳이 그걸 어디다 뭐 하겠습니까? 학점을 꼭 써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력서에. 학점이 너무 좋지 않으면 안 쓰시면 돼요. 다른 장점으로 커버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미국식의 이력서이지 내가 뭐를 다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심지어 최근에는 집 주소, 전화번호를 대부분 안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력서가 너무 많이 흩어져가지고 이걸로 이제 뭐 장난전화를 하거나 또 어떤 안 좋은 형태로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메일을 쓰죠. 자, 이메일을 만들 때도 우리가 신중하게 쓰시는 것이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내가 지원을 하면서 지메일을 쓴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메일 주소도 조금은 프로페셔널하게 다시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용 이메일 주소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슈퍼맨 이런 이메일 주소 별로 좋지 않아 보여요. 장난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약간은 프로페셔널 이메일 주소를 만드시고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많은 한국 분들은 이름을 영어식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딱 이름에서 벌써 이게 한국 사람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남광우인데 광우보다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읽혀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불법이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력서에는 반드시 여권과 동일한 이름을 써야 된다, 이런 법칙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력서는 읽혀져야 되고, 읽혀진 이력서를 통해서 면접을 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이력서의 목적을 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야 될 텐데,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는 저희 이제 프로그램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강의도 있고 뭐 비포 앤 애프터도 많이 이게 비교를 해 놓은 강의들이 있으니까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등록 후에 이제 들으시면 될 텐데, 일단 이력서를 작성을 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보내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파일로 보내잖아요. 첨부 파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내용에다가 이력서를 아예 복사를 해가지고 보내는 게 좋습니다. 담당자가 이거를 해서 첨부 파일을 열어가지고 클릭해서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는 필요를 없애주시는 것이 좋아요. 오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인사 담당자가 하루에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해갖고 프린아웃해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냥 딱 클릭해서 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지금 당장 필요 없더라도 킵해놓고, 이거는 아예 형식이 잘못됐고, 뭐 영어도 뭐 오타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예 뭐 M.B.A.인데 A에 점이 빠져 있다거나 뭐 이런 거 큰 오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력서를 읽어보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를 잘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이력서를 만든 다음에는 첨부 파일로도 보내지만 아예 내용에다가 이력서를 넣어가지고 보내시는 것이 좋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아예 우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뭔가 꼭 인터뷰를 잡고 싶은 회사가 있다면 종이 질도 중요합니다. 빳빳한 종이에다가 그냥 A4지 말고요, 두꺼운 종이에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뭐 이쁘게 해서 우편으로 담당자 이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 50% 이상은 담당자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담당자 이름을 써가지고 우편으로도 보내는 것이 필요하죠. 보통 이력서에는 추천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내용만 넣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력서를 써가지고 보통 HR 부서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신입사원인 경우에 HR 부서로 보내면 보통 이력서가 읽혀지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보통 미국의 어떤 취업이라고 하는 것이 신입사원.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경력이 있었을지라도 미국 가면 대부분 신입사원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신입사원들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뽑아요? 우리나라는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뭐 삼성 우르르 뭐 100명, 뭐 현대 우르르 뭐 200명 이렇게 뽑지만 신입사원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뽑습니까? 신입사원 채용이 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이 대학교 2학년,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썸머 인턴십이나 또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그 인턴십과 리더십 프로그램이 종료된 다음에 그들 중에서 실제로 졸업 후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친구들을 뽑는 게 미국의 신입사원의 채용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막 채용하는 그런 루트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R 부서에 보내가지고 그게 킵돼가지고 나중에 다시 콜백이 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있냐면,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은 삼성이라는 회사에 어카운팅 부서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삼성에 있는 어카운팅 부서에 바로 내 윗사람이라는 매니저급한테 이력서를 보내셔야 돼요. 그러면 삼성 어카운팅 부서에서는 이력서가 괜찮으면 신입이지만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갖고 있다가 혹시 결혼이 생기거나 자리가 오픈되면은 그때 내가 갖고 있던 이력서를 보고 콜백이나 어떤 이메일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HR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HR 부서에다가 어떤 부서에서 뭐 회계팀에서 우리 이런 사람 뽑고 싶습니다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1차적으로는 회계팀에서 결혼이 있을 때 먼저 리서치를 해가지고 1차 인터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느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HR 부서로 넘기는 경우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바로 HR 부서로 보내버리면 거의 대부분은 읽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